의사의 실력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뭐 직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바뀌지 않는 중요한 하나의 원칙은 직종을 떠나서 매출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사실 대학에서도 매출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병원이 뭐 연구 중심의 그런 병원인지 아니면 이제 매출 중심의 병원인지 이런 것들이 또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병원들은 대학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달의 매출을 등수를 매겨서 메일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직접 와서 진료실 책상 위에 놓고 간다든지 이런 병원들도 많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좀 힘내라, 이런 격려, 경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얘기들도 있냐면, 모 대학병원의 모 과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안 나오는 교수님을, 물론 임상트랙 교수님이었지만 직위 해제한 사례도 얘기가 들리고, 뭐 법적인 뭐 어떤 그런 게 가능하냐,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이런 게 옛날하고 많이 바뀌지 않았나. 예전에는 테뉴어를 받는다는 건 이제 전임 교수가 되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임 교수를 받으면 마치 그거랑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매출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예전엔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 뭐 철밥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점점 임상 트랙이 많이 활용이 되고 이러면서 약간 대학이라는 어떤 완전히 별개의 그런 직종이 독립성이 유지가 된다기보다는 종합병원하고의 경계도 조금 흐려지고, 대학에 있다가 종합병원에 갔다가 다시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좀 많아지면서, 어쨌든 매출은 대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보면 매출이 많이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있어요. TO를 받는 거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좀 유리한 것 같고, 좀 입김도 좀 센 것 같고, 저는 뭐 아주 주임 교수 레벨 이런 거는 전혀 모르지만 실무를 했던 레벨이니까 보면 그런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이 있냐면, 최근 들어서의 현상은 산부인과라든지 비뇨기과 같은 과들이 로봇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들이 굉장히 전에 비해서 파워가 좀 세졌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감염내과라든지 이런 매출 위주의 과가 아니고, 사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지만 매출을 내는 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의 특성으로 인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병원 내에서의 입지라든지 어떤 직업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외과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수술이 쓸개 수술이거든요, 주로. 이런 수술의 특징이 또 하나하나가 시간이 짧은데 하나하나의 수가가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을 내는 게 또 조금 유리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넣는 시간 대비 병원에서 평가하는 성과의 지표로서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더라. 물론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과를 결정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내가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과를 할 거냐, 아니면 내과, 외과를 할 거냐의 큰 그림 안에는 또 그 분과별로 어떤 매출을 내기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면이 분명히 좀 있기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대학병원도 그렇고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도 얘기를 하냐면, 뭐 환자를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뭐 근태 관리가 어떻게, 근태 관리를 하면 이제 뭐 지각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태 관리가 잘 되는지, 뭐 복장이 어떤지 이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매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소위 말하는 페이닥, 봉지기들 같은 경우에는 월 내가 얼마의 매출을 내느냐, 5천을 내는 사람, 뭐 2억을 내는 사람, 4억을 내는 사람 다 병원에서 느끼는 게 달라지겠죠. 또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에 거의 신경을 안 쓰고 한번 계약하고 그 의사가 열심히만 하면 아웃풋에 무관하게 쭉 가는 병원도 있겠지만, 어떤 병원들은 매출에 따라서 굉장히 냉정하게 계약 해지를 하는 병원들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병원을 정할 때도 만약에 페이닥으로 나온다면 병원을 정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우를 많이 해주는 병원일수록 사실은 매출에 대해서 좀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반면에 대우가 상대적으로 뭐 평균 정도거나 조금 낮으면 그런 매출 압박이 좀 없을 가능성도 크고, 매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대학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건 연구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수의 평가는 사실 여러 가지 항목들은 있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매출도 중요하겠지만 연구 실적이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임용하고 승진에도 연구 실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승진을 볼 때 교무팀에서 발표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지표에 매출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4년 동안 SCI 논문이 뭐 8개가 필요하다, 혹은 임팩트 팩터가 뭐 20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아닌 병원도 있겠지만 많은 병원은 특진 조건도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교수가 부교수 올라갈 때 4년 동안 논문을 8편을 써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기준이. 그런데 2년 동안 10편을 쓰면 2년 만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랑 같은 레벨 사람들 다 조교수에서 부교수 이제 2년 남았는데 나만 이제 부교수로 올라가면, 부교수에서 교수로 올라갈 때도 특진 조건이 있으니까 더 하면 또 더 빨리 올라가고, 교수를 빨리 올라간다는 건 뭐 대우를 그만큼 잘 받으니까 페이도 조금은 올라갈 거고, 뭐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어쨌든 연구, 그리고 어떤 매출. 사실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저는 평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의사 사회 내에서는 교육자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교수는 무조건 교육을 열심히 할 거다? 절대 아니고요. 교수 중에도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반면에 교수님들 중에 굉장히 교육에 열정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경우 교육은 약간 주니어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고, 약간 중견 이상의 분들이 주축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인 실무는 주니어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 의사의 평가에 아주 높게 반영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사실 교수도 그렇고 페이닥도 그렇고 극적인 경우 아니면 끝까지 쭉 가는 게 별 무리가 없거든요. 뭐 스카웃이 되고 큰 병원으로 뭐 부름을 받고 더 좋은 병원으로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이건 또 별개의 얘기인데, 내가 정착한 병원에서 잘 끝까지 가는 건 대부분의 경우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매출이나 연구나 그런 실적들은 그냥 내가 끝까지 쭉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얘기고, 제가 보기에 그 뒤에 그 다음 챕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로 따지면 정년을 해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할 거냐, 페이닥 같으면 여기서 뭐 50이든 60이든 일을 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어떤 기회를 잡을 거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인맥이 꽤 큰 것 같아요. 제 위에 선배들을 봤을 때 자기 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어떻게든 뭐 진료를 많이 하려고 욕심부리고 이런 분들은 인맥이 굉장히 안 좋고 평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굉장히 정말 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부러 먼저 연락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후배한테.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인맥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자리로 다들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년을 하신 다음 챕터 2에서도 되게 좋은 자리로 가시는 걸 많이 봤고, 페이닥 중에도 그런 좀 주변의 관계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좋은 자리를 소개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좀 안 좋았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 보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막 밑에 애들한테 너무 막 힘들게 했다든지 막 난리를 치고 막 혼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윗사람한테 대들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조금만 지나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연구하고 매출 얘기했지만 그래도 의사사회 워낙 좁기 때문에 그 과 안에서
인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아이들이 잘 못한다 그래서 막 혼내고 이러는 거 안 하는 게 좋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최대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좋고, 저는 그런 게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짧게 10분짜리 영상에서 다 설명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죠. 의사의 평가라는 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환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또 다른 얘기인데, 오늘 얘기한 내용은 그래도 의사가 병원에서 어떤 지표로 평가를 받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게시물을 올릴 테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어떤 주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댓글 주시고, 이 영상에 대해서도 평가 지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